샹크스는 순식간에 차돈 중장의 앞까지 달려갔고 차돈 중장은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피기를 누른 이후 돼지의 형상이 나타나며 손이 뿔처럼 변하는 기술인 돈건 청각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저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자신의 검 그리폰에 무장색 피기를 휘감으며 일시적으로 그리폰을 흑도로 만들어버린 이후 순식간에 차돈의 돈건 청각을 무력화시켰고 차돈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차돈은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이버폴 이지스제로 마하가 나타나 곧바로 샹크스를 기습하며 샹크스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벤베크맨이 나타나 마하의 팔에 총을 적중시켰고 마하는 공중에서 충격을 입으며 떨어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샹크스 평소보다 과하게 템포가 빠르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베크 느껴지지 않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강자의 기운을 느꼈고 알라바스타의 부근에서 엄청난 강자의 패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저자와 부딪히게 되면 시간이 지체된다. 오합지졸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우린 알라바스타를 벗어난다. 그것이 나의 작전이었지만 이미 늦은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자신의 예상보다 빠르게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인 베이스 쪽 해안에 세계정부의 함선이 한 척 도착했고 그 함선은 일반적인 군함보다 훨씬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정부의 주요 인물들과 해적연합의 주요 인물들이 어인섬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게 되며 해적연합의 주요 인물들은 해군의 진격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수의 해군들이 영국왕국의 내부로 진입하려 하고 있었고 보카보시를 필두로 한 영국왕국의 넵튠군 병사들은 해군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강함에서 해군이 우위를 가져갔으며 전쟁에 투입된 인원 역시 해군이 우세했기에 영국왕국의 견고한 성문이 부서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해군 본부중장 블루글래스는 해군 전원 영국왕국 내부로 진입해라. 이제 인어공주만 포획하면 전쟁은 끝난다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징배가 나타났고 이곳을 지나가려면 나를 죽이고 지나가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블루글래스는 전 칠무회인 징배 세계정부의 하수인이었던 이 녀석이 감히 해군의 앞길을 막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토사중장은 어인이란 원래 그런 족속이오 신의도 의리도 없는 쓰레기들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징배에게 달려가 토사 깨물기를 사용하여 징배를 깨물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징배는 어인 가라떼 정권 찌르기를 사용하여 토사중장을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징배는 순간의 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돌중장이 나타나 징배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페이커 중장이 나타나 날카로운 창을 사용하여 징배의 가슴을 찔러버립니다. 또한 해군 수십 명이 일제히 징배를 향하여 포탄을 발포하였고 징배는 자욱한 연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환호하며 전 칠무에도 별거 없구나 역시 해군본부 중장님들이시다 죽어라 징배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징배는 여전히 쓰러지지 않고 서 있었고 홀로 영국왕국의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배는 자신의 은인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떠올리며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이런 기분이었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배의 모습 역시 무수히 많은 해군에게 공격당했으나 긍지를 잃지 않은 흰수염의 모습과 비슷했고 징배의 모습은 한 마리의 야수와도 같았습니다. 피터가 쌍디를 마킹한 이후 갈링과 이온은 자연스럽게 크로스 길드와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온은 갈링 사령관님 직접 수장을 맡으시렵니까? 라고 물었고 갈링은 고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직접 사왕 광대버기를 처리하겠다. 자네는 나머지 간부를 맡아주도록 솔직히 말하면 매의 눈을 제외한 간부들은 실력이 출중하지는 않으니 별다른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을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온은 고개를 끄덕인 이후 그래도 조심하시죠. 사왕이라고 불리는 남자입니다. 광대버기는 밀짚모자 일당이 라프텔로 진입하기 이전 가장 마지막까지 밀짚모자 루피를 압박한 남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 역시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론 잘 알고 있네. 하지만 결국 저 녀석도 세계정부의 앞날을 방해하는 쓰레기이다. 처절한 싸움이 될 테지만 반드시 승리하겠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버기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이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갈링을 저지하려 했으나 갈링은 견무색 패기를 사용하여 크로커다일의 공격을 손쉽게 피해냅니다. 그리고 갈링은 주제 파악을 해라 크로커다일 감히 20억 베리 수준인 니놈이 황제들의 싸움에 끼겠다는 건가 라고 말하며 크로커다일의 수준으로는 자신과 버기의 대결에 낄 자격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발끈하며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군. 제 아무리 칭호가 자리를 만든다지만 명성이 과하게 부풀려져 있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크로커다일의 뒤에서 이오가 나타났고 이오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크로커다일을 날려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이오는 떨거지들 집합 이 녀석들은 내가 상대해주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피를 흘리며 다시 일어났고 자신의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뭐냐 저 주먹은 마치 임펠다운의 입구에서 맞붙었던 거프 중장이 생각나는군 이라고 말하며 이오의 주먹을 허용하며 거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냐 악어 자식아 라고 말했고 크로코다일은 곧바로 모래로 상처를 재생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오와 모리아,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갈링과 버기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갈링은 버기를 일반적인 사원과 다름없는 강자라고 생각하였기에 쌍디와의 대결로 인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선 섣불리 버기에게 공격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기 역시 갈링이라는 인물의 무력을 잘 알지 못했으나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이라는 지위를 가졌으며 느껴지는 기운이 강했기에 속으로는 겁을 먹었으나 이를 겉으로 티를 내면 곧바로 전투가 시작될 거란 걸 알았기에 버기는 허세를 부리며 시간을 끌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고 갈링은 조금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광대버기 뭐하는거지 실성한 건가 라고 물었고 버기는 후후후 갈링 나와 샹크스가 친구라는 건 알고 있겠지. 샹크스와 난 로제적단 출신 견습이었지. 샹크스는 늘 나의 그늘에 가려져 2등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말했고 갈링은 성질말이 좋아해서 샹크스와 맞붙었던 것을 떠올리며 만약 버기가 샹크스를 능가하는 남자라며 자신이 큰 위기에 빠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쉴 틈 없이 말을 이어가며 샹크스는 최근까지도 나와 100번은 맞붙었고 단 한 번도 나에게 이기지 못했지. 또한 로드스타 섬에서 내가 밀짚모자에게 패배했다고 전해졌는데 실은 내가 그 녀석이 조이보이일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냥 승부를 포기했던 것뿐이야. 만약 끝까지 갔다면 누가 이겼을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충격을 받으며 밀짚모자 루피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세계정부 최후의 전력들이신 그분들을 아득히 상회하는데 저 버기라는 녀석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면 이번 전투는 세계정부의 필패다. 섣불리 저 녀석과 맞붙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고민을 하는군. 초승달 나으리 뭐 나도 지친 노인을 죽이고 싶진 않군. 나에게도 전사의 피가 흐르니 말이야. 이놈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마. 남자답게 붙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매우 위축되었고 버기의 허세에 휘말리며 고맙군 자비를 베풀어준다니. 하지만 나 역시 세계로 호령한 강자 눈앞의 적에게 목숨을 구걸할 만큼 호락호락하진 않아서 말이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전투를 치를 준비를 마쳤고 버기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젠장 저 영감 안 속잖아. 어떡하지 붙으면 필패인데 라고 생각하나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며 호 그런가 재밌군. 그렇다면 한번 놀아볼까 라고 말하며 버기와 갈링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샹크스가 알라바스타로 지원을 간 이후 샹크스는 순식간에 해군들을 쓰러뜨리며 비비가 도주할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군 총수 콩이 이끄는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나타났고 빨간머리 적단과 알라바스타에 주둔 중인 연합군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콩은 알라바스타에 상륙하기 직전 샹크스에게 설마하니 이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빨간머리 샹크스 분명 세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는 남자는 아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갑자기 움직이게 된 거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복주하는 이 시대를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요 이미 신시대는 시작되었소 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초파는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도대체 뭐야 저 거대한 군함은 이라고 말했고 남이나 전군 총수가 움직이면 일반적인 군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군함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사실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룩은 요호호호 정말 멋진 군함이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길 빨간머리 해적단이 나타났으니 제 아무리 세계정부라 할지라도 손쉽게 알라바스타를 함락시키진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곧바로 알라바스타에 상륙하였고 콩의 곁에는 신의 기사단이 무려 4명이나 있었고 가펠리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신의 기사단 2명과 알라바스타에서 쿠마와 대치했던 포보스와 아직은 정확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의 기사단이 1명 있었습니다. 또한 콩은 해군만을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었기에 소수이긴 하였으나 육군과 공군 역시 모습을 드러냈고 콩은 이들에게 일제히 알라바스타를 함락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콩은 샹크스를 응시하며 조금의 시간만 흐르면 워큐리님께서 직접 행차하신다. 샹크스 이 녀석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나와 워큐리님을 연속으로 상대할 순 없는 법. 해적왕 루피라도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놈들은 우리를 막아낼 방도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곧바로 샹크스를 향해 날아갔고 샹크스와 콩의 대결이 시작됩니다.